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내용 오늘의 뉴스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권용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사건으로 예상되는 금융시장 영향으로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미국 대선 후보가 이 총격 피습을 당하는 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은 당장에는 좀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좀 대피시키려는 소위 말하는 이 안전자산 러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시장의 초기 충격이 좀 약간 진정되고 나면 트럼프의 승리를 예상하는 그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이 두 가지 현상이 사실상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좀 정상인데 지금 최근에는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달러화나 엔화 같은 기축통화의 강세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뭐 전통적인 안전 통화로 인식되는 게 미국 달러 그리고 일본의 엔, 스위스 프랑 이렇게 좀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 네. 이들 통화가 일단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엔화를 좀 주목할 만한데 지난주 후반에 이 엔화가 좀 급격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게 당시에 일본 당국이 매수를 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매수 개입을 했던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트럼프 피격 사태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이 엔화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촉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를 중심으로 하는 이 변동성 확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린다라고 하면 금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겁니까? 네, 최근 귀금속 시장을 보면 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뭐 그 원인을 보면 중국이나 유럽의 어떤 정치적인 불안 그리고 다른 자산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 등이 금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터졌으니까 당연히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이 좀 더욱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한 가지 금 가격의 약세 요인은 금 가격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건데요. 금 가격이 지난주에만 해도 이미 온스당 2,40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급등했거든요. 이게 사상 최고치 수준에 거의 근접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올라도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크게 오르는 것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또 이번 피습으로 이제 가장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가 앞에서 언급하신 그 트럼프 트레이드가 힘을 받을지 여부인데요. 이 트럼프 관련 자산들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나 봅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뭐 거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거의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 직후에 공화당의 지지층은 물론이고 중도층까지 트럼프로 좀 결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반트럼프 여론이 좀 희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는 바이든의 사퇴 여론이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관련 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별로 좀 살펴보면 주식시장에서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이 좀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 그리고 민영 교도소, 신용카드사, 건강보험 회사들이 트럼프 관련 수혜주로 좀 꼽히고요. 반대로는 기술주와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억망잔자 헤지펀드 내부인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 총격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 에크먼이 가지고 있는 헤지펀드가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지가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헤지펀드가 뭐 많은 곳에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8개 종목의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호텔 체인 힐튼 그리고 멕시칸 음식 체인 치폴레 그리고 버거킹을 보유한 레스토랑 브랜드 그리고 주택 자재 판매 업체 로스, 부동산 업체 하워스 휴스 그리고 철도회사 캐네디언 퍼시픽 캔자스시티 그리고 기술주 가운데는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기업들도 많이 있네요. 이 채권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된다고 하면 금리가 급등할 거라고 예상되는 분위기인데 이미 금리가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지난달에 열렸던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 미국 대선
그 TV 토론을 계기로 그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을 계속해서 좀 가격에 반영을 해왔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무역 관세나 반이민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좀 키우는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월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무려 5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까지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5차례나요? 네. 이렇게 채권 시장은 그렇고 그 트럼프 당선 시에 외환 시장이 받을 영향 관련해서 어떤 관측들이 나오고 있죠? 네, 외환 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전쟁 우려에 따라서 뭐 위안화나 중국 자산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좀 우선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달러화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달러화 약세 기조를 또 선호하고 지난 임기를 좀 돌이켜 보면 그 약달러를 촉발하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달러의 약세 재료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한편 반대편에서는 무역 관세나 그 이민 억제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 요인이다. 이런 두 가지 주장이 좀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전통적인 자산은 그렇고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주말에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총격을 받은 이후에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런 정치적인 혼란에서는 어떤 전통적인 금융 자산보다는 비트코인으로 좀 피난할 가능성이 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거기다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유화적인 그런 입장을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조금은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하고 과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암살 미수 사건을 거론하면서 또 비슷한 점을 찾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이 과거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의 금융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뭐 당시를 살펴보면 뭐 1981년 3월이었는데 레이건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고 그 뒤로 주가가 하면서 뉴욕 증권거래소가 조기 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채 금리를 보면 그 사건 초기에는 급등을 했고 그리고 달러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렇게 좀 시장이 크게 출렁이다가 그 뒤로 3주 동안에는 시장이 비교적 그 횡보 흐름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재계에서는 발빠르게 트럼프를 공개 지지하고 나선 기업가들도 있다고요. 네, 이 미국 재계의 거물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그런 사실이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승부에서 어떤 승부의 균형추가 좀 한쪽으로 기르고 있는 것 아니냐 좀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네네.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입니다. 예. 트럼프 피습 직후에 자신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공식화했는데요. 뭐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 흐름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데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에다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그 게시물에서는 미국이 이토록 강인한 후보를 마지막으로 보였던 시기는 시어도 루스벨트 때였다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와 루스벨트를 좀 같은 반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머스크는 앞서서 그 트럼프 피격 전날에 그 트럼프 캠프에다가 그 거액을 좀 기부한 것으로도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또 채권 시장에서 영향력이 강한 제프리 건들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채권 왕으로 월가에서 불리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도 이제 X에다가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정치계에 반박할 수 없는 반고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고흐는 아시다시피 자신의 귀를 스스로 잘랐던 그런 일화가 유명한데 네. 트럼프를 반고흐에 좀 빗대서 좀 그렇게 좀 추앙을 한 셈입니다. 오. 그리고 또 월가의 유명한 비관론자인 피터 쉬프 유로퍼시픽 캐피탈 최고 경영자도 에세이에 글을 올려서 이제는 트럼프를 선출할 시간이다라고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기업가 중에서는 이제 친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 거대 기술 기업 CEO들도 이 정치적 폭력 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설립자는 자신의 그 X 계정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에 문자 그대로 충격 속에서 엄청난 우아함과 용기를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의 안전에 감사하고
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 슬프다라고 그렇게 좀 위로를 건넸습니다. 예. 애플의 팀 쿡 CEO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 그리고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 그리고 그 메타의 마크 저크버그도 각각 모두 트럼프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 어떤 정치적인 폭력을 규탄하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는데요. 예. 이런 주요 기술 기업들의 리더들은 트럼프에 대한 어떤 공개적인 정치적인 지지라기보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정치적인 폭력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저크버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여러 차례 트럼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필습이 주말에 있었으니까 이제 당장 오늘부터 금융시장이 해당 이슈를 반영하기 시작했을 텐데 네. 이제 오늘 금융시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네, 이제 뉴욕 시장이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의 반응이 우선 중요한데 네.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방향성을 보이질 않았습니다. 뭐 코스피부터 살펴보면 0.14% 정도 올라서 2,860 근처에서 거래가 됐고요. 네. 그리고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한 3원 정도 올라서 1,382원에서 거래가 됐고요. 네. 그리고 중국과 대만 증시를 보면 뭐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뭐 크게 좀 시장이 출렁이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새벽하고 또 내일 장 상황을 지켜봐야겠네요. 미국 대선이 이제 4개월도 안 남았는데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미국 대선 승부가 사실상 판가름 났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미국 대선까지 아직 사실 113일이나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뭐 결과를 예측하기가 좀 불확실한 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트럼프와 공화당의 싹쓸이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지 않았던 것도 아직은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었는데, 네. 근데 이번 피습 사건을 계기로 좀 분위기가 다시 한번 좀 크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 뭐 KB증권의 좀 전망을 좀 살펴보면 네. 이번 암살 미수 사건으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공화당도 상하와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스윕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그렇게 좀 평가를 했고요. 예. 트럼프와 공화당의 싹쓸이 가능성을 가격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반영하기 시작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습니다. 예. 그 NH투자증권도 비슷한 진단을 했는데요. 트럼프 재선과 더불어 공화당의 수입이 가능해진다면 이 감세 정책과 대규모 관세 정책 등이 차질 없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금과 달러, 비트코인에 대한 자금 쏠림이 확대될 것이고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커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트럼프 수혜 종목으로 꼽히는 종목들은 에너지, 방산, 금융 섹터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